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아트 시네마 김본현이라고 하고요. 오신 분들 이렇게 간단한 인사말과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이쪽으로 한번 주시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 게 없으면 이렇게 되셔도 되고. 네, 안녕하십니까. 구근현식 연출한 이봉래입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분현식에서 내리기사 수미 역의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영지 역할을 맡은 배우 왕화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들이 연출 맡은 김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들이에서 차들이 역할 맡은 한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대리에서 민지 역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집 연출 김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죽은 민영의 장례식 연출 맡은 한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죽은 민영의 장례식 조연출 맡은 배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예술가 서주희입니다. 사연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관객분들의 질문을 계속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래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화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요. 굉장히 장르 영화이지만 굉장히 따뜻한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디테일한 걸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어떤 정서를 생각보다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동차였던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정말 그 낡은 나반대. 그래서 뭐이 얘기를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어떻게 이 자동차를 섭외를 하셨는지, 정말 그 낡은 나반대를 있고 왜 하필 그 99년식 나반대를 먼저 선택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를 처음 이렇게 떠올리게 된 계기가 이제 저희 부모님 차량, 그 2000년식 옵티마 차량을 폐차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게 돼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거를 폐차를 안 시키고 그걸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차가 이제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니까 보낸 뒤에 이제 좀 생각을 좀 하다가 이제 구근현식 아반떼를 이제 구화방 올드 아반떼를 구화방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이게 좀 말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좀 집착적으로 중고차 시장 고배드림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구근현식 아반떼 은색 아반떼를 되게 집착적으로 찾다가 중고 매물이 올라와서 빠르게 사서 가격은 혹시 140만 원 빠르게 사서 이제 그 영화 하는 동안 영화 촬영하는 동안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실제로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들어간 폐차 그 장면이 실제로 그 차를 폐차한 장면이고요. 그렇게 실제로 차를 장례치르는 마음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더 많이 답하시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테이프를 틀었을 때 더더의 H도 그렇지만은 성경 암송 대회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뭔가 되게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정서가 또 확 살았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어떻게 성경 암송 대회 하필 그 사운드를 집어넣으셨는지 좀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성경 암송대 원래는 시나리오상에는 그게 성경 암송대가 아니라 이게 찬송가를 연습을 하는 어린 영지의 목소리와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어간 걸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상에 이제 그 테이프를 뜯은 뒤에 영지의 긴 독백이 원래 있었고 그걸 실제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구구절절한 자기의 사연을 과연 영지가 수미에게 말을 해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삭제하고 나니 그 찬송가보다는 좀 더 영지 어린 영지의 목소리를 추는 어떤 말들 그것이 뭔가 이제 어린 영지로 하여금 되게 힘들게 했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상상을 하게끔 하고 싶어졌고 그러다 찾게 된 게 성경암송 대회 녹음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미를 연기해서 이주영 배우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너무 멋있는 캐릭터였고 너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증이 생긴 건데 영화에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왠지 뭔가 인생에서 뭔가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본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님은 연기하실 때 혹시 영화에는 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설정을 해보신 거라든지 그런 뭐 백그라운드 이야기 같은 게 있으시면은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백그라운드 대단하게 백그라운드를 생각하진 않았고 감독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오지랖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상당히 따뜻한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오지랖을 펼칠 수 있다는 건 정이 있는 거거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지만 내 삶은 녹록지 않은데 어떡하지? 그런데 얘가 신경이 쓰이고 곁에 있고 싶다. 이런 마음만 생각했어요. 어떠한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현장에서 찍으면서 영지와 같이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냥 느껴지는 것들, 그걸 최대한 가보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 더 조그맣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유턴을 크게 한번 하는데 그거 혹시 직접 하신 건지 감탄했습니다.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운전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팀으로 와주셨던 저희 이제 친한 형님이 이제 그분도 대리기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매우 멋진 이제 코너링으로 연기를 해주셨죠. 영화에서 나온 운전 장면들을 다 이렇게 레카로. 근데 그 장면이, 그 유턴이 진짜 그 순간에 너무너무 적절한 그런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연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대신해서 해주셔서 네. 되게 자동차가 연기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지역 연기신 왕하영 배우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나쁘게 얘기하죠. 약간 좀 버릇없는 캐릭터로 나왔던 것 같은데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이렇게 마냥 이렇게 버릇이 없는 애는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캐릭터가 이렇게 변화가 좀 생기는 건데 처음에 이 인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어떻게 해석하시고 이렇게 연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좀 감독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감독님께서 영지의 배경이나 전의 상황들을 좀 구체화해 주시려고 해주셨고 그래서 좀 마냥 어두운 사람이라고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마냥 어두운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치만 좀 폐차를 하러 가는 여정의 쓸쓸함이나 좀 외로움은 좀 잘 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의 상황들에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롱숏으로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게다가 뒷모습이고 해가지고 수미나 영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다시 주고 또 다시 주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저는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좀 멀리 잡히긴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타인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좋았고요. 살면서 좀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를 꿈꾸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 누군가한테 이끌어진다는 점에서 네,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좋아해서 그래서 네, 그냥 그 상황에 맞게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차대리 팀에게 김진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또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무대가 여기 장례식장에 간다는 설정이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일단 서울이 아닌 되게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영화의 분위기가 더 잘 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쉬운 그 결정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 마을 약간 좀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 개인적으로 만든 영화는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실습 작품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실습작 특성상 미션처럼 장소나 러닝타임이나 뭐 여러 가지들의 제약을 이렇게 좀 두고 찍어봐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일단 공간은 무조건 부산을 배경으로 라는 일단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 연고도 없고 아예 정말 낯선 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오히려 부산이고 부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소도시의 느낌을 살려서 로드무비처럼 하면은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은 이렇게 배우님들께 여쭤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팀장님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호감형은 아닌데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볼 때는 어쩌면 그 팀장님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캐릭터는 어떻게 설정을 하시고 어떤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원하셨는지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허 팀장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새 인물에게 저는 이렇게 전 GV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새 캐릭터를 저는 약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해서 같이 어쨌든 본질적으로 다 같이 애쓰는 존재들이라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사실 이 세 사람 다 좀 뭔가를 잘해보겠다고 굉장히 이 땅에 밟고 버티는 그런 존재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직급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그런 식으로 나누긴 했지만 사실은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대리의 미래일 수도 있는 민지의 미래일 수도 있는 이 사람을 이 사람 또한 지금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변했지만 사실은 차대리나 민지 같은 시절도 있었고 이 사람이 조금은 권위적으로 소위 꼰대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사실은 결국엔 애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악인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도 미워할 수 없고 좀 예뻐할 수 있는 캐릭터로 좀 더 저도 더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셋 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시간 관계상 뭔가 더 못 들어간 게 저도 지금 계속 아쉬워요. 영화 볼 때마다. 네. 그리고 한혜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정도 같은 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표정이 그러니까 민지를 바라보는 한혜은 배우님의 표정이 되게 저도 이렇게 약간은 공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감정도 근데 처음부터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바뀌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 미소 이렇게 바라봐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감정 변화 같은 것들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셨는지 첫 장면에서는 그냥 대놓고 운전 조수석에서 자고 있으니까 진짜 화난 표정 보여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풀리는 그런 변화 같은 것들 어떻게 조정을 하셨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차대리는 굉장히 책임감이 좀 강하고 일을 너무너무 잘 해내고 싶은 사람이라고 조금 더 특성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같이 주말을 반납하고서 같이 이제 민지 씨랑 팀장님이랑 가는데 아무래도 자기 이제 부하 직원이 좀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에서 좀 말을 좀 잘 알아들었으면 하는 기대라든지 바람이 들고 약간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은 완전 허 팀장처럼 완전 권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민지 씨를 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거나 좀 이렇게 저렇게 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했고 근데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게 잘 안 돼서 민지 씨랑 부딪히게 돼서 좀 감정이 좀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조정을 했었고 그 짜증을 내는 옷가게에서 짜증을 내는 부분에서도 이제 감독님이랑 그 장면 때문에 되게 촬영할 때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너무 화를 내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죽여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하거나 이제 너무 죽이고 나면 아니면 조금 올려서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차대리의 감정선을 좀 잘 조정하기 위해서 감독님이랑 애를 썼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민지 씨가 애쓰는 모습을 점점 발견하게 되고 이제 본인도 이제 본인이 걸어왔던 길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을 쓰게 되는 약간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김서연 배우님께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일단 준비하고 다시 보면서 이번에 민지 캐릭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이입을 해서 봐봤는데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슬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영화에서 조금은 아무래도 웃음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다고 그러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배우님은 어떠셨는지 일부러 뭐 웃음을 의도하신 건 아니었겠지만은 약간 자기가 조금 이렇게 웃음을 줄 수도 있는 유머러스한 캐릭터일 수도 있다라고 의식을 하시고 거기 맞춰서 연기를 혹시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민지라는 인물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하신 건지 웃음기 싹 없이 이렇게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웃기려고 하는 연기가 아니라 저 굉장히 진지했고요. 그 당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습작으로 찍은 거고 저도 몇 주 있다가 제 실습작을 찍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민지 캐릭터에 잘 이입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웃기려고 한 연기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밖에서 인사드릴 때도 뭐 안경 얘기 살짝 하셨었는데 그냥 디테일 같은 걸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민지라는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디테일 같은 것들 준비하셨는지 안경 같은 것도 그랬고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걸음걸이도 그 민지스럽게 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디테일 같은 걸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지 캐릭터가 만들어진 게 물론 그 감독님께서 뭐 머리는 좀 부시시했으면 좋겠다, 뭐 옷은 뭐 어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깨가 되게 좁아가지고 피케 셔츠를 안 입는데 감독님께서 피케 셔츠를 꼭 입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그것만은 좀 지켜달라 해서 그냥 집에 있는 검은색 옷 중 가장 좀 허름한 옷을 입고 했고요. 그리고 걸음걸이는 그냥 제가 걷듯이 걸었는데 그리고 그 안경을 보시면 안경이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또 그 제가 진짜 쓰던 안경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참 감독님 캐스팅 잘하신 게 모든 면이 그 민지였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빈집의 김혜지 감독님께 안녕하세요. 일단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 영화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진주 미디어 센터 미디어 센터 얘기가 그거였고요. 극단 예두라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인지 그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저는 이 영화는 사실 영화과 졸업 작품이고요. 저는 제 고향 거제도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거제도에서 영화 작업이나 이런 걸 그냥 초연기에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극단 예도라고 지역 극단 분들 다큐멘터리도 찍었고 영화제 온 적은 없지만요. 그런 거를 이제 어렸을 때 한 상태에서 이제 대학교를 20살 서울로 이렇게 오게 되면서 제 졸업 영화로 거제도에서 꼭 다시 촬영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을 모두 이제 경남 극단 분들 다 뵙고 그렇게 해서 찍을 수 있게 됐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오해를 한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 나오신 출연하신 배우분들은 그러면 약간 연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었던 건가요? 네, 모두 다 지금 극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고, 근데 이제 투잡을 뛰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주연 배우 2분은 배우로 온전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투잡을 하시면서 극단 생활하시는 취미 극단 그런 분들 다. 질문을 드린 게 이게 구직 활동을 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이렇게 잠깐 뭐 주인공 분들도 그렇지만은 잠깐 나오신 그런 분들은 저분들은 디테일 같은 것들이 정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조금 더 그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만드신 건지. 근데 그분들도 다 배우고요. 중간에 한 명 나온 인력사무소 소장은 저 오빠. 제가 오빠를 잠깐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오빠는 또 충청도 사투리를 좀 써가지고 좀 말이 좀 다른데, 네, 그렇게 다 캐스팅을 이제 극단 분들을 다 캐스팅을 해서 했고, 실제 조선소 일하시는 분이고, 선장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도 관련 없고 어부랑도 관련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 그냥 직장인이신데 회사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영화가 또 굉장히 잘하시네요. 굉장히 신선한 연기였고 정말 인상적으로 잘 봤었습니다. 한 장면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배우분들이 나와서 연기하는 장면도 그랬는데 저는 좀 와닿았던 게 텅 빈 마트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혹시 어떻게 찍으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정말 사람 다 이렇게 원래 없는 마트인 건지.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이 이제 제가 20살 때 서울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거제도로 이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오면서 조선소가 이렇게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내려가서 본 마트가 사실 진짜 그랬고요. 실제로 옛날에는 제가 듣기로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듣기로 전국에서 최고로 매출이 나오는 홈플러스라고 들었거든요. 거제도 홈플러스가. 근데 그 6개월에 한 번씩 오면서 잠깐 집 앞에 있는 홈플러스 가서 쇼핑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진짜 여기 심각하구나를 제가 느끼고 그거를 영화에 반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력한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은 민영의 장례식장에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괜찮으시면 서도희 작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이 영화도 제작 과정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시 자체는 2017년에 있었던 전시인 것 같고, 저희는 지금 2019년에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감독님이랑 어떻게 만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시 관련된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감독님이 했으면 나을 것 같은데, 전시는 2018년 2월 달에 그리고 7월 달에 이렇게 두 번 장례식 49제 나눠서 전시가 됐고요. 감독님 만난 거는 그 1월, 그 다음에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그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요. 제가 저희가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을 한 게 이제 피해자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조금 지루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뭔가 시각적인 부분에서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관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뭐 전시나 그림이나 사진 활동을 하시는 분을 꼭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분들을 보다가 도희 작가님 관련한 전시를 제가 보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겪는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오롯이 직면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만 해도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기려고 하고 하는데, 그 작가님 그림을 봤을 때 되게 그런 고통이나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작가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런 취지의 다큐멘터리를 찍어보려고 한다. 근데 저희가 이제 대학교 동아리에서 찍은 작품인데, 그러니까 아마추어인 거죠, 완전히. 그런데도 저희 믿고 이렇게 작품 같이 진행해 주신 작가님께 일단 감사도 드리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영화에 실린 찍힌 영상들은 그럼 전시를 위해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신 네, 한 번 더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랑 저 친구랑 이제 친구들을 많이 부르고 홍보를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가님 전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터뷰가 굉장히 긴 분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분도 나오시고 교수님도 나오시고 홍사님도 나오시고 하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섭외를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하신 건지 기획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획을 말씀드리자면은 총 크게 스토리라인을 두 개로 잡았어요. 첫 번째 스토리라인이 이제 작가님 이야기, 작가님의 경험과 작가님의 그 전시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 작가님이 피해자다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정반대된 사례로 이렇게 딱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피해자들이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만 있는 건 아닌데 왜 우린 다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게 이제 이 다큐멘터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각 분야에서 형사님이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많은 사례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 작가님처럼 작가님만이 이렇게 다른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라는 어떤 사례의 보충을 위해서 형사님과 이제 변호사님을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럴까? 왜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일관되게 피해자는 이래야만 돼라고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이제 여성학을 공부하시는 교수님을 섭외를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두 가지 스토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인터뷰 관련해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괜찮으시면 되죠? 인터뷰 과정을 다 아마 같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얼마나 길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 혹시나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잘라서 또는 또 어떤 내용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덜어낼 분량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도 좀 이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 좀 부끄러움을 느꼈었는데 그 형사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먼저 화면에 나오니까 전 형사님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피어싱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고 약간 이런 반성을 좀 하긴 했었는데 지금 형사님이랑 만났던 그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인터뷰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셨는데, 일단 아무래도 방송국에서 저희 둘이서만 하는 거다 보니까 카메라랑 포드를 짊어지고 정말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뭐 변호사님 같은 경우 저희가 섭외한 전문가분들이 다 정말 일선에서 정말 싸우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되게 생생하게 지금 너무나도 바쁘게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시간을 일단 내어달라고 하는 것부터 저희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드디어 연락이 닿았고, 그래서 촬영을 가는데 일단 변호사님의 경우가 제일 저희가 삼고초려를 했거든요. 첫 번째 갔는데 막 변호사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막 안 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막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해서 너무 아쉬워하셔서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 세 번을 찾아갔는데 그때도 너무 저희한테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너무 잘 인터뷰를 해주셨고 정말 긴 시간 동안 했고, 그리고 권김현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요즘 한창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정말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강의하고 계시는 대학교에 가서 들었고, 그리고 형사님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촬영을 했는데 일단 세 분 다 한 분당 분량이 한 3-4시간? 2-3시간? 그 정도로 나왔는데 거기서 저희가 10분의 에센스를 뽑아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뭐 보시다가 말이 좀 끊어지거나 중간에 연결이 힘들다라는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게 다 저희가 최대한 에센스를 담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작가님도 역시 정말 많은 시간을 하루 동안 정말 인터뷰를 잘 해주셨고 저희도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교육 자료처럼 이렇게 네. 조금 더 긴 버전을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 작품이 저희가 동아리 졸업 작품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그 조건 같은 게 있었어요. 30분 내에 꼭 완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쳐냈는데 총 인터뷰 시간이 다 합쳤을 때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레이션이 없어요. 나레이션 없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가지고 아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에 연결하면 되겠고 이렇게 대화처럼 이어지도록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것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저는 다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어떤 부분을 보충하고 싶고 그런 걸 알잖아요. 근데 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희 동아리에 저희 한 6기수 아래 되는 친구들 와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파일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스터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더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아니. 형사님 관련해서 예. 전혀 그 형사 인식을 못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생각해보면 여성 소방관, 여성 경찰, 여성 형사 이렇게 딱 여성을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에 한계가 있는데 또 그거를 일선에서 깨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박하연 형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을 처음 뵙게 된 건 이제 세밭이라고 세밭이라는 강연에서 피해자는 스테레오타입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다라는 저희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을 되게 시원시원하고 뇌리에 딱딱 박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 뵀는데 그 이상의 호탕함과 정말 용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만나면서 인터뷰하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출연 자체로서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작가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관객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가님 전시하신 것 중에 이렇게 뭔가 정지시켜서 좀 보긴 했었는데 그 병풍 있잖아요. 그 병풍이 어떤 병풍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그 작품은 이제 49제 때 처음으로 전시했던 작품인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장례식 전시 때 비슷한 연계 작품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태워버리고 싶었지만 끝내 불타지 않았던 말들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들었던 2차 가해적 발언들을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적고 그거를 이제 제 주변에 좀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분들께 가서 이것 중에 제일 화나는 걸 적어주세요 해서 그걸 이제 그분들의 제가 이제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글씨로 적힌 거를 이제 천에 꼬매서 이제 그 관객분들이 오시면 거기다 향을 피우고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49제 때 그 장례식 전시랑 사이에서 이제 제가 KBS 뉴스에 전시가 보도되고 하면서 좀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막 연락이 오시고 이제 본인들의 얘기도 하시고 이랬던 경험이 저는 좀 너무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병풍의 형태로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아니라 제가 다른 분들께서 들으셨던 2차 가해적 발언을 제사를 대신 드리고 싶어서 문구를 익명으로 받았어요. 그걸 이제 병풍에 제가 임의로 배치를 해서 이제 그 앞에 제가 실제로 오프닝 날 제사상을 진짜 차려서 제사를 드리는 퍼포먼스랑 같이 했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관객분들 중에 손 들어주시면요 저희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뒤에 마스크 쓰신 분.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생각 과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고민영의 장례식 감독님하고 저 감독님한테도 같이 질문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주목했던 거는 이 작품 프레임이 그 검은색 사각형 프레임을 화면을 일반적인 화면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용세동 화면이 아니라 검은색 프레임이 한번 쳐진 상태에서 그 안에서 화면이 나오고 있었던 거고요. 다른 하나가 그 화관님 발언하실 때는 자막이 없는데 그 외 다른 분들 형사님이라든가 지금 인물 기억 안 나죠. 공인용영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변호사님 나오실 때는 자막이 그 검은 프레임 있잖아요. 그 쳐져 있는 그 아래 쪽에 자막이 한글 자막이 뜨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검은색 프레임으로 쳐진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고 봐가지고 질문을 드린 건데 혹시 어떤 걸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작가님 인터뷰하실 때는 음악을 사용하셨잖아요. 혹시 음악 사용하신 특별한 이유 같은 거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릴
했었지만 너무 일단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그림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그림이 작가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림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작가님 부분에서는 이제 그 자막을 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검은색 프레임을 해둔 거는 저희가 이 영상을 제작할 때 다큐멘터리이자 영상 전시회라고 항상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이기도 하고 영상 전시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분들의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용을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뭐 기울어진 시선, 실체 없는 미신의 실체 이런 식으로 작품의 제목을 달아서 영상 전시회 속에 이제 영상 작품처럼 이렇게 내 가지고 구성을 해둔 건데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클로징이라고 하나요? 그 클로징에 이제 저희가 담고자 했던 그 연출 의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관객 한 분이 병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시장을 따라 나오면서 그 마지막 악이라는 그림을 보고 이제 병풍에 서명을 하는 걸로 영화가 끝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작가님의 전시를 보는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다움의 미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영상 작품을 함께 그 감상하고 이제 끝에 도달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그 명단에 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의미를 한 거라서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영상 전시회라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프레임을 따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는 이분이 음악을 하셔가지고 일단 스토리라는 것도 강력하지만 음악도 감정을 전달하는데 되게 스페셜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스토리 라인이 있는데 하나는 작가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건데 저희가 이게 번갈아 가면서 가지만 뭔가 큰 틀은 작가님의 이야기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정의 이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렇게 음악을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인터뷰를 하실 때는 잠깐 이 스토리의 밖에서 나와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성에 대한 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음악이 시작되면 작가님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그런 구성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까만 옷 입으신 분. 저 빈집 김예지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일단 영화의 제목과 감독님의 의도에 가장 맞는 샷들의 나열이 빈 마트와 빈 집과 그냥 빈 공간의 나열들이 정말 엔딩 씬으로 적합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마지막 샷을 오프닝 시퀀스와 같은 영우 가족의 모습으로 보여준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이 영화는 비어져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곳에 계속 있고 싶어하지만 떠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사실 떠난다고 해서 다 슬프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마지막 시퀀스를 조금은 그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넣었고요. 그리고 행복하길 바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시퀀스를 그렇게 넣었고 수미상관 같은 느낌으로 또 그것도 조금 네, 조금 그냥 그런 생각도 조금 하면서 넣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10시가 되어버려가지고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대리에서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셔츠를 찾는 과정에서의 그 드럼 음악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그런 이플래시 음악처럼 그런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그 두 여사원들이 그런 감정을 극단적으로 부풀리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좀 느껴졌는데 드럼 연주씬을 하게 되는지 궁금했고요. 마지막 하나 될까요? 네네. 그 99년도 차에서 그런 초반 씬인데
그 고데기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좀 영화 초반에 그 분위기를 좀 업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한 단어 때문에 뭔가 좀 영화에는 그런 리듬감을 살아 올리는 느낌 들었는데 고데기라는 그런 어떻게 설정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음악 사용에 있어서는 솔직히 그냥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영화 만들 때 제 개인적인 취향이랄까 제가 좋아하는 게 사실 어떤 극과 그리고 예상 가능한 어떤 음악보다 좀 조금 약간 뭔가 엇나가고 이질적이고 이런 거를 그냥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랬을 때 오히려 이 엇박이 딱 맞았을 때 또 오히려 더 큰 뭔가 효과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느끼는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차대리 편집하면서 정말 느낌이 이거는 왠지 좀 두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타악기를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그게 큰 이유나 이런 건 없고 정말 이거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고데기. 고데기. 네. 제가 이 수미의 딸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그 나이대의 친구들이 되게 갖고 싶어하고 뭔가 관심 있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제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왕화영 배우 비롯해가지고 좀 친구들에게 좀 많이 좀 자문을 구했어요. 무엇이 있는가?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기에 되게 적절한 금액이면서 엄마가 듣기에는 가격이 조금 그거라기엔 가격이 좀 센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되게 이런 걸 되게 자문을 구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찍을 당시에 2018년 5월쯤에 찍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그 고데기 일본 제품 이 시국에 그 제품이 되게 유행을 한다더라. 예. 근데 고데기라는 말 맛도 좋고 그리고 정말 엄마가 생각하기엔 그 고데기가 뭔데 그 난리를 피나 얘가 2번이나 장을 가서 이럴 만한 딱 좋은 사물이어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잘 마무리하기 전에 오신 분들에게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작업하고 계신지 또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면서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래 감독님부터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이 세독제 마지막 상영인데 사실 찍은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고 되게 여러 영화제들을 이제 트라이를 하면서 되게 오래 기다렸던 작품이긴 한데 이렇게 올해 마지막에 세독제 같은 큰 잔치에 다른 좋은 영화들과 함께 상영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영화로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눈도 가볍게 내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드디어 연말이구나 이런 설레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다른 영화들을 또 2번째 봤는데 또 다른 감동을 느끼고 굉장히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찍어오는 영화들이 있으니까 내년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3권 다 상영 어느덧 다 마지막 상영이 되었네요. 처음 보러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미 봐주셨던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올해 했던 작업들이 내년에 선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되게 고생해서 찍었습니다. 배우님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이렇게 영화는 찍으면 이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보상인 것 같아요. 사실 스태프나 배우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정말 보상이자 선물 같은 건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고요. 한 분 한 분께
정말 마음 다해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다 같은 마음이라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겠지만 저도 정말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연말인데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저도 이제 연말 마무리를 잘 하고 새해에는 이제 제 자신을 믿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싶은 지금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길 응원을 보내면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대리를 통해서 주변에 민지 씨가 있다면 그냥 민지 씨도 그냥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 마음을, 그 순수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독제 마지막 상영인데요. 되게 섭섭하고요. 근데 제가 빈집 찍을 때 태풍도 오고 비도 오고 로켓도 펑크 나고 이제 다양한 일들 스텝도 탈출하고 제가 1년 반을 영화를 쉬었거든요. 왜냐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신호다 이거는. 그러니까 태풍 그 다음에 비 오니까 진짜 이 영화 찍지 말고 서울로 가자 이 말까지 거기서 했었는데 제 멱살을 잡고 제 PD가 찍어야 해 이렇게 멱살 잡고 끌어줬거든요. 그분이 여기는 안 계시지만 어쨌든 제가 자꾸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서 자꾸 활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소독제도 영화제 이제 더 이상 못 가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또 오게 돼서 너무 좋고 이 다음도 또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서독제 마지막 상영 세 번째 상영이 끝이 났는데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상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죽은 민영의 장례식 저희 작품 제목이 공교롭게도 장례식인데 요즘 민영이와 함께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은 되게 무력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서로 조금 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그 근육끈 같은 걸 좀 더 단단하게 해주는 거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민영이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성폭력 피해자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저와 이 친구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고 질문이 여러분께 가 닿았으면 좋겠고 남은 소독제도 재밌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상영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랑 이때까지 계속 함께 해주셨던 모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영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다큐를 찍으면서도 영화제에 갈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기회가 와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 영상으로 여러분께 던지려던 질문들 그리고 전하려는 메시지 이런 게 오늘 여러분들 극장 나가시기 전 아니면 나가서 이제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여러분 뇌리에 스친다면 그게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폭력 생존자의 말을 들어주고 같이 생각해주고 한 번쯤은 내가 이 상황에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여전히 생존자들이 있고 이분들의 말을 지금 들어주지 않으면 또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교수님의 말씀처럼 지금이 기회다 어떻게 보면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이제 고생하시는 두 분께도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이런 자리도 또 와보고 저는 이제 최근에 울산에서도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해서 전시랑 이제 작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상담소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도 가졌는데요. 이제 작품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보시는 와중에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계기가 짧은 계기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늦었는데 안전히 잘 들어가시고요. 서독제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